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에 진솔한 수다 이혜수 박혜연의 수다방 이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윤입니다. 네. 또 연말이 되니까 네. 이런저런 송년회 또 모임도 많아지고 어디 갈까 이거 정하는 것도 고민이에요. 맞아요. 오늘 어디서 만날까? 맛집 어디냐?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딱 맞는 분들이 아마 자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백년 가게라고 들어보셨어요? 백년 가게. 사실 백년 가게를 들어보긴 했는데 도대체 이 백년 가게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이 백년 가게, 충북의 백년 가게 어딜 가야 되는가, 네. 어디가 맛집인가 그런 것들 저희가 궁금증 오늘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이야기 손님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오세요. 앉으시고요. 예.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계신 네. 거잖아요. 네. 이렇게 이름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어떤 공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융자 지원이라든가 교육, 컨설팅, 그리고 말씀하시는 오늘 주제 백년 가게, 그리고 폐업부터 재기 이러는 과정까지 총체적으로 이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 백년 가게면 이제 100년 된 그 맞아. 가게들을 네. 찾는 건가요? 선정하는 거예요? 도소매나 음식점 기준으로 30년 이상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벤처기업부에서 우수성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을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벤처기업부에서 인증하는 백년 가게 인증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국가 공인. 그쵸,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공인하는. 그쵸, 국가에서. 먹는 네. 데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먹는 데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저희 전국에는 288개 정도 그렇게 백년 가게가 있고요. 충북 같은 경우는 5개는 도소매 업종이고요. 네. 나머지 21개는 음식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왜 시작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백년 가게. 우선은 요즘 같은 경우는 개업이랑 폐업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많죠. 개업을 했다가 뭐 수개월 안에 폐업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백년 가게를 선정을 함으로써 우수한 그 소상공인을 발굴을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성공 사례를 조금 더 육상을 하고자 해가지고 만든 사업입니다. 권영진 기자님은 그러면 백년 가게를 다 둘러보셨나요?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곳들은 예, 많이 다녀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느 곳들이 네. 있습니까? 물갈비로 유명한 갈비집이 있습니다. 물갈비. 네. 이곳은 이제 그 물갈비라는 명칭을 제조해낸 그런 장본인인데요. 처음으로. 그래요? 1981년도 그 모충동에서 처음 문을 열어서 네. 현재까지 사장님께서 직접 손님을 맞이하시고 네. 사장님께서 직접 서빙까지 하시는 그래요? 그런 식당입니다. 그 물갈비라는 게 뭐예요? 물갈비? 물갈비라는 게 이제 갈비에 이게 보글보글 예. 이 찌개처럼 네네. 갈비를 그래서 이제 물갈비라는 예. 이제 애칭을 네네. 했는데요. 간장 베이스에 이제 그 육수를 넣고 두툼한 생갈비를 이렇게 담아서 내는데 큼직한 크기로 이제 썰은 대파가 숭숭숭 올라와 있고요. 오로지 생갈비만 맞아요. 사용을 해서 생각나면 막 침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숭숭숭 이런 얘기 들을 때 갈비찜을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나만의 레시피를 또 사용을 해서 네. 갈비찜을 만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 2-3스푼 그리고 깍두기 그리고 김치를 넣어서 거의 뭐 그 식당에서 제가 직접 내가 또 해먹을 수 있다? 직접 약간 레시피를 변형해서 변형해서 드시면 네. 정말 맛있습니다. 마음껏 드시면 고춧가루도 되고요. 다 구비가 돼 있습니까? 네, 다 돼 고춧가루 있습니다. 넣고 김치 고춧가루가 넣고. 딱 옆에 세팅이 돼 있어요. 우리 기자님은 어떻게 드셨을 때 가장 맛있던가요? 깍두기도 좀 넣고, 김치도 넣고, 고춧가루 2-3스푼 넣고 해서 이제 보글보글 끓이는데요. 그거 처음에 그냥 막 드시면 안 되고요. 깍두기가 어느 정도 반쯤 익었을 때 드셔야 돼요. 그래야 그래요? 그 깍두기의 아삭함. 디테일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 깍두기가 반쯤 익으면 김치는 거의 다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김치랑 고기랑 깍두기랑 고기랑 이렇게 얹어서 드시면 밥보다는 소주가 더 잘 넘어가죠. 백년 가게가 종류가 다양하네요. 갈비집도 있고 분식집도 있고요. 예. 뭐 장어구이집, 해장국집. 네, 예. 맞습니다. 그 우리 그 주임님도 많이 가보셨겠네요. 그럼요.
아버지랑 손잡고 네네. 초등학교 때부터 가는 네. 석교동에 우동집이 하나가 있어요. 네네. 멸치랑 그 가라랑이표 육수가 굉장히 진해서 그 집 우동을 드시면 아마 뭐 이렇게 휴게소에 파시는 그런 우동 같은 경우는 못 드실 정도로 굉장히 국물도 깊고 맛있어요. 우동의 참맛을 느낄 수 있고요. 저 옛날 정말 한국식 우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머, 저는 궁금한데요? 예, 리스트를 좀 제가 봤더니 예. 네. 저도 가본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저는 특히 여기 그 방송국 근처에도 그 해장국집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가 국물이 깔끔한데 아세요 혹시 어디? 네, 알죠. 진짜 오래됐죠, 거기도. 거기 오래됐어요. 예. 거기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한 2군데, 3군데? 네, 그래서 있죠, 있죠. 거기가 맛있어요. 그 자녀분이 운영하시는 맞아요, 맞아요, 네, 자녀분이 맞아요, 운영하시는 맞아요. 그 제천에 가면 네. 그 봉양읍에 그 오리와 그 닭 요리 전문점이 있어요. 네. 이곳은 그 약간 산속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식당 안에 들어가면 아주 넓은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그냥 무릎 정도 오는 물이 식당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요. 그 주변에 앉아서 옛날 그 선비들이 앉아서 이렇게 풍요로를 불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상상을 그런 이제 느낌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데인데요. 참숯 위에 석쇠를 얹고 그 위에 고기를 닭 갈비를 얹어서 네. 구워 먹는 거예요. 아유, 말씀만 들어도 벌써 먹고 싶고. 저는 북부시장 가면은 족발집이 한 군데 있는데 네. 사실 요즘에 족발 프랜차이즈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가 뭐 깔끔하고 좀 화려하고 이런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박한데 장갑 탁 끼고 족발 뜯기 시작하면 너무 맛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분위기에 취하는 곳이기도 네, 하고. 예. 족발을 장갑으로 뜯어 먹어요. 젓가락 이런 거는 안 돼요. 뜯어야죠. 뜯어가지고. 예. 내가 30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면 한 번쯤은 다들 욕심이 좀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요. 나도 해도 될까? 사실 이런 의구심이 한켠에 들 것 같아서 이런 궁금증을 좀 물어봐 주신 분이 계신데 한번 들어보시고 네. 얘기를 좀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연은 어디서 받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사연은 저희가 백년가게 홈페이지 안에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요? 궁금증을 아, 올려주신 궁금했어요. 내용을 사연은 뱅크예요. 사연은 은행. 예. 청주에서 부모님과 함께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100년 가게 선정된 곳이 있기에 저희도 한번 신청해 볼까 생각 중에 있는데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잠시 폐업을 했다가 다시 문을 열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폐업을 했던 경우도 100년 가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거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서류상으로 그 기존에 했던 기존 사업자에 대한 폐업 사실 증명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에 했던 사업자의 폐업 사실 증명원이랑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랑 연수를 합쳤을 때 30년 이상이 되시면은 네. 저희가 이제 기본 요건은 충족을 하시는 부분이십니다. 중간에 문을 닫았어도 네. 합쳐서 30년 넘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맞습니다. 내 가게가 이제 100년 가게로 선정된다라고 네. 하면 이제 큰 자부심이 생길 것 엄청 같은데. 기분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경쟁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나요? 보통 저희가 1년에 한 4번 정도 접수 심사를 받는데 예. 그때마다 청주, 특히 충북 같은 경우는 접수가 많이 들어오고요. 네. 어떤 선정 기준이나 네. 심사 같은 것도 하시겠죠? 그렇죠. 심사를 하고요. 우선 서류를 먼저 저희가 서류 접수를 먼저 받고요. 서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만의 차별성이라든지 우수성 그리고 이제 사장님 아까 말씀드린 오랜 기간 그러니까 뭐 가업 승계 받으시면서 가지고 있던 철학 이런 게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그 외부 전문 평가자가 따로 계세요. 네. 그분들이랑 같이 내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맛도 보고 그리고 그 가게의 분위기는 어떤지 어떤 30년 동안 어떻게 사업 운영을 하고 오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그걸 대상으로 이제 평가위원회가 열리는데요. 거기서 이제 선정이 되시면 저희 100년 가게로 인정이 되시는 거죠. 그 이제 한번 직접 식당을 가볼 때 네. 저희 갑니다 알리고 가나요? 아니면 그냥 몰래 쓱 몰래. 잠입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 몰래 갔다가 네. 그 다음날 다시 갑니다. 네. 그때는 이제 밝히고. 네, 그렇죠. 이제 먹을 때랑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갔을 때랑 예. 또 서비스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그쵸. 그냥 가야죠. 네, 그래서 손님으로 한번 갔다가 이제 네. 나중에 시간이 조금 뒤에 네네. 한번 다시 방문을 드리죠. 그럴 때 좀 차이가 있나요? 아니요, 근데 네네. 워낙 30년 동안 하시는 분들은 네. 본인들만의 철학이라든지 서비스 정신이 너무 투철하셔서 네네. 저희가 그냥 손님 입장으로 가도 그렇고 저희 평가자 입장으로도 가도
그렇게 클 달게 없이 잘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경우가 많죠. 이런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좀 하시나요? 일단 그 대표님의 그런 철학 그리고 대표님의 그런 요리법 뭐 이런 것들이 좀 신빙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는 그 조미료를 안 쓴다라고 하면서 뒤에 가서 조미료를 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린 쓴다. 예. 쓰면 쓴다, 안 쓰면 안 쓴다. 그리고 꼭 정성적인 부분보다 이제 이 정량적인 부분도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뭐 1점부터 10점까지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뭐 7점, 8점, 9점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년회 준비하다 보면은 이제 그동안 밀렸던 거 1년 동안 못 봤던 사람들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때 꼭 하는 말이 밥 한 번 먹자 이거 네. 늘 얘기하잖아요. 예. 네. 자, 이 얘기 12월 달에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채환의 노래 듣고 저희가 또 다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한 번 먹자. 밥 한 번 먹자. 언제나 말뿐인 세상. 인사치레 건네는 말들. 연예인들 하는 거짓말. 사랑해요 여러분보다 더 뻔한 말들. 밥 한 번 먹자. 맛있는 밥 한 번 먹자. 밥 한 번 먹자. 김치찌개라도 좋아. 된장찌개라도 좋아. 밥 한 번 먹자. 아무리 바쁘고 바빠도 전 지역의 한 시장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해온 자영업자입니다. 저희 시장에도 100년 가게가 선정된 곳이 있어서 요즘 덕분에 시장을 찾는 분들이 늘어난 듯해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100년 가게 선정이 반짝하고 잠깐만 인기몰이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100년 가게가 말 그대로 앞으로 쭉 100년을 이어가려면 선정 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관리를 100년 가게가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떤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지. 예. 저희가 이제 100년 가게 선정이 되시면 이제 아무래도 30년 운영을 하셨으면은 사장님 각자의 노하우라든지 경영 철학을 갖고 계시지만 네. 부족한 부분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드리는 네네. 부분이고요. 저희가 100년 가게 사장님을, 대표님을 강사님으로 초빙을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다른 소상공인분들에게 강의도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지원도 해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도 대출 의뢰로 진행을 해드리는 부분이고 제일 이제 100년 가게 사장님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이 홍보를 되게 다각화로 해드리고 있어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홍보가 많이 되니까 네. 매출액도 많이 오르고 그런 부분이 좀 100년 가게 장점이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온라인 홍보 같은 것들도 네, 온라인도 진행되고. 홍보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맛집 어플이 있어요. 네. 맛집 어플에 상위 링크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100년 가게만 따로 그리고 지역 설정을 하면 내 지역에 100년 가게가 어디가 있는지 또 다 어플에서 확인이 또 가능하시는 부분이시죠. 그런 거 정말 도움이 되겠네요. 진짜. 네, 사장님들, 그럼요. 대표님들한테. 네. 그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법한 이런 정도는 돼야지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식당에 이제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가게는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손님을 예전에는 다 왕으로 모셨던,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이 트렌드가 바뀌면서 왜 꼭 손님이 왕이어야 되느냐? 나는 음식을 내가 만들어서 자신 있게 판매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앞으로 나는 100년 가게를 좀 하고 싶다. 100년 가게에 그 신청을 하고 지원을. 싶다라고 하시면 그런 이제 그 마인드 그리고 이제 손님을 대하는 그런 방법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음식 맛만큼 그 맛을 더 돋보이게 하는 서비스 정신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이런 것이 좀 홍보 포인트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네, 네. 이런 걸 얘기를 해주신 것 네. 같습니다. 예. 이제 저희 공단 사업 중에 소상공인 역량 강화 컨설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대1 전문 컨설턴트랑 1대1로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채우실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업체를 좀 꾸준히 육성하는 사업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100년 가격 선정됐다가 네. 나중에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까?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3년마다 재평가를 하는데요. 아, 네. 이제 근데 큰 케이스는 아니고 만약에 혹시나 폐업을 하시거나 네. 그럴 경우는 이제 상실이 되시는 예. 거죠. 우리 이제 기자님도 사실 식당 입장에서 보면은 홍보를 해주시는 좋은 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무나 홍보할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이 가게를 좀 알려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정말 우리 충북 지역의 골목골목, 예, 그리고 구석구석 이런 숨어 있는 맛집을 좀 찾아내는데 이제 그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저기 수원부에 가면 진짜 그 외진 마을 한가운데 식당이 있어요. 네. 설마 이런 곳에 식당이? 이라고 의아할 정도로 주변 아무것도 없어요. 네. 논과 밭. 그리고 무슨 그 옆에 식당인데요? 경로당 있어요. 네. 짜장면집이에요. 짜장면집. 네. 신기하네요. 그 마을 한가운데, 마을도 저 안에 들어가야 마을이죠. 이제 마을 입구에 뭐 논과 밭, 그리고 그 옆에 경로당. 소개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요. 안내하기가. 네. 왜 거기 있는 거예요? 짜장면집이? 거기서 그렇게 처음 장사를 시작하셨대요. 장사가 됩니까?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데. 다 가보면 사람들이 3, 4, 5 짝을 져가지고 그 식당에 이제 줄 서서 대기하는 거예요. 맛있어요? 맛있죠. 맛있어요. 네. 뭐 그런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들 이제 그 소개를 좀 해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가까운 여기 청남대 가는 길에 그 쌀국수 하시는 분이 계세요. 똑같이 베트남인처럼 생긴 베트남 사람이 아주머니가 직접 베트남 분인데 그 베트남 똑같이 생기셨어요. 베트남 네. 가보면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한 그릇에 5,000원인데 네네. 거기에 그 월남쌈도 주시고요. 쌀국수를 가득 담아 주시는데 큰 그릇에? 예, 큰 그릇에. 그러니까 뭐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웬만한 성인들 한 그릇이면 충분하고요. 밥을 그냥 공짜로 주시는데도 밥 생각 전혀 안 납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네, 있는. 네. 그런 이제 그 예. 가성비 맛집들을 주로 찾아다니죠. 원단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년 가게 지원해 볼 생각인데요. 이 음식점이 주가 되다 보니까 롤모델을 찾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참고할 만한 롤모델 업체가 있다면 가서 네. 경영 노하우를 할지 영업 방식 등을 좀 배우고 싶은데 어디가 있을까요? 이렇게. 백년 가게 같은 경우가 주로 음식점을 이제 가지고 있지만 충북에서도 한 5개 업체 정도는 이제 도소매 업종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어떤 업종들이에요? 지금 청주에 도소매 업종 관련해서는 건축자재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버지가 건축자재를 하시고 그 이제 아드님이 지금 이어받아서 하시고 계시는데 건축자재를 하시다가 요즘엔 이제 같이 리모델링, 그러니까 건축자재 예, 겸 예. 리모델링 같이 하셔서 위층에 인테리어 샵을 해놓으셨어요. 가게 1층은 건축자재 샵을 해놓으시고 2층에는 이제 약간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되게 이쁘게 꾸며 놓으셨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식당이 아니어도 뭐 다양하겠군요. 네, 식당이 아니어도. 제가 알기로 뭐 한약방도 있다고요. 예. 네, 직물 가게도 한약방도. 있고 네, 예, 다양한 맞습니다. 분야에. 예. 예. 그러니까 저희 방송 듣다 보면 꼭 식당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 네, 예. 그렇죠. 오랫동안 계속 일을 하고 있으시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들 신청하는데 아까 다 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신청해서 안 되다 보면은 네.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돼. 이런 좀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음식업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0억을 넘으시면 안 되세요. 근데 한 업체가 너무 장사가 잘 되셔서 매출액이 10억이 소상공인이 아니네요. 네, 10억이 넘으셔서 소상공인에 해당이 안 되셔가지고 예. 안타깝게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되게 아쉬워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이죠. 그렇죠. 중소기업에 해당하셨기 때문에 매출액이 크셔서 예. 네. 네. 이미 100년 가게 선정되신 분들이 아까 강사로 오신다 네,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듣고 나서 네. 이 반응은 어떤가요? 들으신 분들의 반응. 아무래도 이제 다른 외부 강사님이 오시는 것보단 나와 같은 사업주 입장이시기 때문에 체감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다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저기도 사장님인데 나도 사장님인데 이 사장님도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또 해결을 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외부 강사님들이 뭐 그분들도 실력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체감이 남다르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랑 같은 처지, 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맞아요. 이제 이게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 네. 그리고 백년 가게들이 계속 많이 생기게 되면 이게 어떤 지역의 이런 문화 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외국에는 이렇게 오래된 맞아. 가게들 많이 있잖아요. 가장 인근에 있는 이제 가깝고도 먼 나라 여기 일본에 가면 네네. 정말 오래된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100년 이상 된. 네. 뭐 한 22,000여 개 정도 이상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나고야에서도 그 나고야 명물이라고 하는 그 뭐 히츠마부시 그런 이제 그 음식을 파는 식당인데 100년이 훌쩍 넘은 그런 식당이에요. 근데 한국에도 100년이 넘은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예. 예. 근데 한국에 있는 그 100년 이상 된 식당들을 가보면 역사와 전통은 사라지고요. 그냥 오로지 그냥 자기들 음식만 선전을 합니다. 음식만. 근데 일본은 음식도 음식이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죠. 거의 뭐 작은 박물관처럼 그렇게 꾸며놨어요. 아주 100년 전에 쓰던 우물도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살려놨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뭐 100년 가게라고 해서 뭐 지금 현재 30년이지만 앞으로 100년, 200년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그런 역사와 전통을 좀 더 부각시켜서 예, 그렇게 이제 살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선정될 만한 곳들이 있다 추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왜 안 됐나 예. 내가 아쉽다. 제천 청풍에 가면 그 청풍 호반에 위치한 이제 떡갈비 전문점이 있어요. 이 집도 사실은 그 청풍 호반의 떡갈비를 탄생시킨 그런 원조인데요. 그 청풍 호반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이 충주 이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어횟집이나 뭐 민물 요리 이런 식당들이 많죠. 많았어요. 예. 처음에는. 근데 이제 20년 전에 이제 이분이 서울에서 이사를 와요. 네. 예, 청풍면으로 이사를 오면서 거기서 떡갈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웬 뜬금포야. 여기는 다 송어집인데 해봐라. 네네. 뭐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만든 떡갈비가 마늘 떡갈비예요. 네. 제천 바로 인근에 있는 단양 있죠. 네네. 단양의 육종 마늘을 사용을 해서 예, 떡갈비를 만들었는데 고기 반, 마늘 반. 뭐 이렇게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향에 미칩니다. 이 마늘 향이 예. 저쪽 식당 한 예. 20m 떨어져 있는 식당에서부터 마늘 향이 예, 나요? 그 주방 안에서부터 마늘 향이 쫙 올라오는데 그 향에 기다리질 못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식탁 위에 딱 올라오면 그 철판에 고기랑 마늘이 지글지글지글 그 익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예. 실제로. 그리고 식당을 갈 때 뭐 맛 때문에 가기도 하지만 사실 좀 뭔가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위안받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또 좋은 식당들을 찾아가기도 그렇죠. 하는데 네. 그런 마음이 딱 담긴 음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보드카레인의 심야식당이라는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 듣고 또 다른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배고픈 어린 영혼 온종일 모든 게 지친 채로 이럴 땐 정말 특별하게 맛있는 걸 원해 지금 내게 간절한 것은 얼음보다 그 오늘 두 분 모시고 100년 가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렵죠. 예, 이렇게 네. 오랜 시간 내 사업을 내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또 열심히 묵묵히 하고 계신 분들께 응원에 또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네. 어떤 말씀하실까요? 우선은 지금처럼 계속 쭉
경기가 어려운데요. 오랜 기간 사업 운영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운영하시다가 뭐 저희 공단이 필요하신 부분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장사를 하다가 이제 폐업을 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시라는 그런 부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음식을 팔아서 30년 동안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비자들한테, 고객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죠. 정말 인고의 세월을 견디듯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정말 그 맛집도 찾아가 보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 결실이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다방 100년 가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 연말 송년 모임뿐만 아니라 예. 틈틈이 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네. 100년 가게들은 어디가 있는지 한번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지원을 또 받고 교육을 통해서 정말 100년 이상 이어가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좀 다시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100년 가게가 우리 지역의 또 소중한 문화 자산으로 자리 잡는 그날까지 또 기대해 보면서 수다방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